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한국인들에게는 당연하지만 놀라움의 대상이 되는 한국의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게 왜 놀라운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국을 처음 방문한 이들은 큰 문화적 충격을 경험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제 친구 클라라와 미주권 사람들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놀라는 문화 중 하나는 바로 한국 기차와 지하철의 압도적인 정숙성입니다. 한국 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은 만날 때마다 미적인 부분과 더불어 조용했던 기차의 분위기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퍼지기 전까지는 미국 현지 사람들조차 한국 기차가 그렇게 조용하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흔히 일본도 조용한 문화로 유명하여 지하철이 조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국 분들은 일본을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일본 지하철이 한국보다 훨씬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매우 크게 나누는 경향이 있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하철 노선이 많지 않은데요. 지하철이 있는 도시를 방문해보면 아마 우리보다 더 크게 놀랄 것입니다. 특히 뉴욕의 경우 지하철을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제가 감히 웰컴 투 뉴욕이라고 말해 드릴 수 없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악취가 심각한데요. 그곳에 발을 디딜 때마다 불쾌한 냄새를 맡으며 후각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물론 뉴욕 도시 자체에 냄새가 나는 곳이 많기는 하지만 한국 지하철의 쾌적함에 너무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진짜로 당황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의 놀라운 점은 단지 조용한 것만이 아닙니다. 일회용 교통카드 혹은 토큰과 관련된 시스템 역시 외국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티머니 카드나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회용 카드를 써볼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머니가 없는 경우 일회용 승차권을 구매해야 하는데요. 이 일회용 승차권에는 보증금 개념으로 5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다 쓰고 나서 환급기에 넣으면 카드는 회수되고 보증금 500원이 다시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처음 접했을 때 매우 신기해하며 특히 환경 문제에 민감한 사람들은 미국이 이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환경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스타벅스가 종이 빨대로 바꾼 것, 애플이 환경 파괴를 이유로 충전기를 주지 않는 것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정작 교통 시스템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뉴욕 지하철의 일회용 티켓은 여전히 종이 티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재활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티켓들이 계속해서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를 야기합니다. 반면 한국은 이 카드를 보증금 펄황이를 통해 회수하여 한국 지하철 공사에서 모아 소독하고 다시 재활용합니다. 한국은 마치 205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지하철에서 놀라운 점은 500원짜리 시니어 티켓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냐고요?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처럼 공짜로 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시니어들에게 할인을 적용해주는 수준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 자체가 낮습니다. 한국에서는 도시간 이동이든 주요 지역 이동이든 지하철을 기본으로 이용하지만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꺼리며 우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버 시스템입니다. 최근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는 우버가 없습니다. 우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우버는 택시와 유사하지만 자신의 자가용으로 운송 영업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즉,
파트타임 직업으로 쉬고 있을 때 본인의 차를 이용해 택시처럼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우버 때문에 일반 택시 회사들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는 아직 어느 정도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 아예 택시 자체가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미국은 시골 지역이나 약간 외곽의 마을, 빌리지스에서는 우버나 비슷한 차량 공유 서비스, 리프트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이 매우 제한적이고 버스 노선 또한 직장 지부에 맞춰 구해야 할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갑자기 어디를 가고 싶다고 버스 노선표를 찾는 것은 미국에서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 정도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좋지 않아 미국에서는 차 없이는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버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발달한 것입니다. 히치하이킹.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 한가운데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으면 누군가가 태워주는 문화죠. 제가 아는 어떤 한국 유튜버는 한국에 히치하이킹 문화가 없는 이유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 차를 타면 위험해서, 혹은 아무리 엄지를 들어도 한국 사람들은 정이 없어서 태워주지 않는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1년도 채 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분의 주장은 전부 틀렸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히치하이킹 문화가 없는 이유는 한국이 그만큼 좋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 차를 얻어 타는 것보다 미국 사람 차를 얻어 타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미국은 총기를 소지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에 총을 두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는 연예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큰일이 나지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큰일이 잘 안 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 술을 마셔도 다른 운전자들이 운전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물론 사고가 나면 단속하지만 미국 땅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사고가 나도 경찰이 오는데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접촉사고 같은 경미한 사고가 나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게다가 그냥 눈앞에서 오픈 컨테이너 상태로 술을 마시면서 운전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음주운전을 신경 쓰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이 안전하다고요? 한국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이 정이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안 태워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히치하이킹 문화가 발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국토가 너무 큰 데 비해 교통 시스템이 매우 안 좋아서 미국에서는 고속도로가 아니어도 히치하이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허허벌판 도로라고 해도 10분만 더 걸어가면 뭐라도 나옵니다. 시골 타운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말입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보험사나 경찰을 부르면 15분 이내에 빨리 옵니다. 결국 한국은 히치하이킹 제도 자체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누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한다면 히치하이커나 차를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가 한국에서 흔치 않은 히치하이커를 무서워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그냥 대화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 전혀 낯선 사람과 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가끔 한국에서 미국이 무조건 훨씬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을 무조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을 와본 적이 없거나 아주 오래전에 경험하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 살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인식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삶의 질은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여러분은 솔직히 지하철에서 쥐를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 쥐를 몇 번이나 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매일 일하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는 쥐를 거의 매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무덤덤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쥐를 너무 많이 봐서 약간 무덤덤해진 것은 있지만 쥐 문제는 미국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도시일수록 더 심합니다. 미국에 쥐가 많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특히 대도시에 100년 넘은 건물이 매우 많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미국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오래된 미국 건물들은 틈새가 많아 쥐들이 돌아다니면서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하수도 시스템이 열악하여 물이 더럽습니다. 하수도 시스템이 물을 고이게 만들어서 쥐들이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면서도 웃긴데 세수를 할 때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 젊은 여성 등은 수돗물을 쓰지 않고 마시는 물생수를 대야에 담아 그걸로 얼굴을 씻어냅니다. 처음에는 수돗물을 쓰더라도 마지막에 얼굴을 헹궈낼 때에는 꼭 생수를 써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서는 꽤 흔한 일이라 피부 관리를 열심히 하는 젊은 여성의 집에 가보면 화장실에 이런 물병이 놓여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식입니다.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통에 버리지만 미국은 이런 통이 없습니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담아 밖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합니다. 쥐들이 이것을 가만히 놔둘까요? 절대 아닙니다. 검은 봉투들을 보면 쥐들이 구멍을 뚫어놓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이 바로 미국 대도시, 특히 지구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로 알려진 뉴욕시티의 현실입니다. 미국에는 노숙자, 홈리스도 정말 많습니다. 노숙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쥐도 많습니다. 저는 한국 서울역에 한국 노숙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숙자분들이 지내는 지역을 보면 미국 노숙자들이 사는 곳에 비하면 진짜 그냥 아파트 수준입니다. 한국은 노숙자분들이 지내는 지하철역도 깨끗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평생 지내신 분들이라면 한국의 깨끗한 노숙자들의 거처를 보고도 노숙하는 그들의 삶을 절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한국은 도대체 왜 노숙자들이 지내는 곳까지 깨끗한 거지? 누가 청소하는 거야? 라며 놀라게 됩니다. 사실 미국 사람들이 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도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많이 똑똑합니다. 문제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똑똑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거대한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자 특징으로 보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큰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나라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 소수가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 자체가 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미국에서 쥐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깨끗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하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쥐를 막 만지면서 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욕시티에서 살다 보면 한국에 가서 놀라게 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하철의 쾌적함은 훨씬 이전부터 놀랄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뉴욕에서 지하철을 잘 타고 다니던 사람들도 한국에서 3달만 살면 더 이상 미국의 지하철은 탈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의 지하철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는 워싱턴의 지하철이 최고의 지하철로 불리기도 했고 한국이 잘 아는 환승 무료 시스템을 미국도 구축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미국의 환승 시스템보다 한국의 환승 시스템이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미국은 한국만큼 환승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국 기차가 조용하다는 이야기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주제가 너무 산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제가 산으로 가도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서 제 말에 동의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분이 이 내용에 공감하셨는지 보고 앞으로도 주제를 또 산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무엇인지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 Thanks for watching.